안녕하십니까. 이제 터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이 이제 터널 교량 남았는데 말입니다. 터널 교량이 이제 요걸 잘못 이해하시면, 잘 들으세요. 이 터널 교량이 잘못 이해하면 이거 교량 같이 이해하시면 공법 아니면 기타 공사 이걸 많이 신경 쓰. 그러니까 터널 이걸 많이 신경 쓰게 된단 말이에요. 터널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락볼트는 어떻고, 지보공은 어떻게 하고, 지보재는 뭐를 하고, 설치 기준은 어떻고, 이렇게 되면 이런 쪽으로 가면 완전히 이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즉 요거 뭐 토목 기술사처럼 토목 시공 이쪽으로 가면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번지수가 다르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토목과를 나오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이렇게 토목 시공에 관련된 얘기를 시험에 안 내요. 그러니까 이해를 컨셉을 잘 잡으셔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터널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에센셜한 내용이 뭐겠냐 이런 얘기죠. 뭐일 것 같아요? 지보공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터널을 하면 머릿속으로 뭐냐면 바로 뭐가 나와야 되면 이게 나와야 되죠.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렇잖아요. 터널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게 핵심적인 요소라고 난 여겨져.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천재입니다. 예, 이쪽 방향으로 쓰시는 거고. 그러면 교량은 뭐냐면 뭘 해야 되냐면, 얘는 교량에서는 추락 방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추락 방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하시는 시험에 포맷을 잘 맞추신 분이에요. 절대 이쪽으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제가 설명할 때는 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드릴 테니, 아, 터널 공사는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합격만 달랑해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아, 이건 설치가 뭐 그 내용을 하시러 이제 그 현장을 방문한 건 아니지만, 아, 이분이 지도사로서 정말 지식 수준도 높으시고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고 이제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은 가급적 아주 자세히는 아니고 이해가 될 정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 이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하시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터널을 이제 설명해 볼게요. 터널은 뭐 이론이 많지만 터널에서는 종류가 많잖아요. 뭐 쉴드도 있고 TBM도 있고 많은데, 시험에는 요거만 나와요. 요거만 나옵니다. 뉴 오스트리안 터널 메소드에서 나툼, 이렇게 이럴 때는 나툼 이렇게 부르는데, 요 터널 공법을 최초로 이제 특허를 받은 게 아니고 논문을 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이 요 터널은 이렇게 하면, 나툼 터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붕괴되지도 않고 공사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환경도 이제 훼손하지 않고 아주 좋은 방법이야라고 이 논문을 쓴 최초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아래말 등급으로 아주 양호한 등급은 이 사람 말로 하면 되는데, 국내에 있는 안반은 국내 이제 그 대한민국 역사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터널이 실제 나툼 터널 공법으로 합니다라고 해도 사실 나툼 터널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철골 공사한다고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터널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칸이 있으면 요거 쓰면 되겠네요. 터널이 만약에 지표면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표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터널이 저 아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무너져요, 이건.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공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보통 아주
얇게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그래서 요 높이 이게 또 이게 주로 차량이 다니는 이제 길이죠. 차량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도로란 말이에요. 도로에서 이걸 뭐라고 하면 토피고 부릅니다. 토피고. 도로에서 터널 상단까지 높이를 토피고 이렇게 부르면 토피고. 토피의 높이예요. 토피의 높이를 부르는데 토피고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피고가 얼마 안 되는 구간을 이제 보강을 하는 방법이 이제 터널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터널 공사를 하는데 국내 터널은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왜 그림을 이렇게 경사지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얘도 굴착을 만약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경사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터널 한 10m 됩니다, 이거. 10m 사면이에요. 사면을 직립 사면으로 못 만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에 구배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건지, 습지, 연암, 경암. 구배 기준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터널 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지우고 좀 크게 그려보면 터널은 이렇게 됩니다. 터널을 하면 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터널은. 그래야 컨셉을 잘 잡으셔서 아 터널이 그런 거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자, 터널을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이게 지표면이고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굴착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구간을 나누게 됩니다. 터널 공사를 하면. 자, 그러면 얘는 구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안 맞았잖아요. 이게 높이가 꽤 높아요. 터널 가보시면 높이 높잖아요. 그러면 얘가 공사를 하는데 붕괴되지 말도록 얘는 구배를 줬으니까 얘는 괜찮은데 얘는 무너지죠. 그래서 무너지지 말도록 굴착을 하면 제일 먼저 여기에다가 굴착하면에 이렇게 바릅니다. 이거 뭘 발라요? 쇼크리트 바릅니다. 쇼크리트를 발라요. 쇼크리트가 콘크리트를 빨리 타설을 해야 단면의 폐압 이렇게 불러요. 단면 폐압. 단면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형성되면 안 무너져요. 그런데 아치형으로 형성되기 전까지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쇼크리트를 타설하고 내일 다시 굴착을 또 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뭐 락볼트를 설치합니다. 여기다 락볼트 설치해요. 여기도 설치하고 다 설치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사면의 안정화 대책에 보통 어스앵커 설치하잖아요. 보강 공법으로 억지공에서 억제공으로 여기는 안반이기 때문에 락볼트를 설치합니다. 락볼트도 하고 쇼크리트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벤치컷을 비롯한 굴착 방법이 많아요. 그죠? 벤치컷을 비롯해서 뭐 링컷도 있고 사일로도 있고 중벽 분할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배를 줍니다. 붕괴되지 말라고. 그래서 터널 공사를 하면 제일 위험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굴착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이 굴착이 한참 되고 있는 구간은 요 우리가 락볼트는 몇 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쇼크리트는 얼마 두께로 몇 번을 바르고 타설을 하고 기타 보강제는 뭘 넣고 하는 것을 뭘 보고 하냐면 페이스 매핑이라는 겁니다. 페이스 매핑. 그러니까 터널 단면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굴착하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터널을 동그랗게 안 해요. 동그랗게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툼 터널은 밑에가 거의 수평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굴착을 했으니까 동그랗게 되진 않고 실제 단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파쇄대 구간이거나 아니면 공동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터널 굴착하면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붕괴될 위험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쇄대는 어디 있고 물이 여기서 솟아나오고 있고 전리가 이렇게 발생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석이 있고 이런 부분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굴착할 때마다 그림 그리는 것을 페이스 매핑 부릅니다. 페이스 매핑인데 이제 이건 터널 공사를 하신 분들도 착각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지도니까 지도를 그리는 거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페이스 매핑은 뭐 하냐면 여기도 하지만 위쪽도 하고 아래쪽도 하고 옆도 다 하는 거예요. 이름이 페이스 매핑이지 사실은 단면만 번역을 단면 지도 이렇게 하지 말고 단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측벽, 터널에서 측벽이라고 불러요. 측벽, 상부, 천단부, 그 다음에 하단 다 하는 거예요. 매핑 이렇게 암석 생김새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린 것이 이제 정확하게 그려야만 요 지보공을 무엇 설치할까 이제 구도를 잡게 되는 거죠. 제일 위험하고요. 그러면 요 위험한 구간이니까 이건 굴착을 하는 그 내부 사정이고 여기 유치원 있어요. 유치원 여기 유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굴착을 했으니까 붕괴될 수 있잖아요.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붕괴될 수 있는 여력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이렇게 미칩니다. 이거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45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 굴착을 한 깊이만큼 지표면에서도 이제 계측을 해야 되는 범위죠. 그렇죠? 그래서 계측을 시작하는 점을 여기서부터 계측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제일 위험한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은 뭐냐면 요 구간이죠. 여기 이렇게 여기가 두 번째 구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뭘 하냐면 여기서는 굴착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면은 굴착 단계고요. 굴착.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굴착 단계를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지보공을 설치합니다. 지보공을 설치해요. 지보공도 설치하고 지보재도 설치합니다. 지보재는 뭐냐면요. 터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무너지지 말라고 아치형으로 공장에서 만들어 왔어요. 아치형으로 이걸 수도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계속 쌓아놔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터널은 사실 여기에 콘크리트도 시공하고 하지만 왜 붕괴가 되지 않냐면 이 지보재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상으로 철골 구조물 만드는 거나 비슷해요. 실제 국내 나툼 터널은. 그렇죠? 철골로 빼곡하게 틈새 없이 다 바릅니다. 여기 동그랗게 아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터널은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 쇳덩어리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2번 구간이죠. 2번 구간. 그렇죠? 네, 2번 구간이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세 번째 구간입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내공이 아직 폐합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부석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여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이 있어요. 콘크리트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라이닝이 있고 라이닝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하는 건 인버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인버트 콘크리트를 타설해.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이니까 얘는 거푸집 동바리도 있고요. 물론 트래블링 폼이라고 부르는 걸 하지만 거푸집 동바리도 있고 콘크리트로 재료 배합 시공해서 타설해야 되고 양생도 해야 되고 거푸집을 해체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일반 콘크리트랑 마찬가지고 이 구간이 지나면 이제 콘크리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신 것처럼 강도가 발현된단 말이에요. 그죠? 강도가 서서히 발현돼서 돌덩어리처럼 굳어요. 그러면 돌덩어리처럼 굳었으면 바로 여기서는 뭐냐면 네 번째 단계이죠. 네 번째 단계. 무슨 단계냐면 얘는 콘크리트가 이제 이미 열화가 되기 시작했죠. 콘크리트의 열화가 발생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터널 이제 우리 통과해 보시면 유난히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수시로 이동식 비계 설치해 놓고 뭐 계속 작업을 해요. 뭘 주로 어떤 작업하냐면 벽면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다 발랐어요. 이렇게. 많이 보셨죠 이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강강충치, 프레스 탄소 주입 빅스 이런 것처럼 강판 부착 강제 앵커까지는 안 해도 그 다음에 충진, 치환 하잖아요. 이 충진하는 거예요. 충진 다. 왜 충진하냐면 균열이 금방 생깁니다. 왜? 콘크리트는 제일 문제가 탄산화잖아요. 탄산화. 이산화탄소가 침투되는데 대기 중에도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 터널에는 그 가솔린이나 아니면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탄산화 발생이 제일 위험한 구조물을 말한다면 터널이죠. 그래서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철근이 부식하게 되니까 무조건 발라야 돼요. 충진을 계속하고 그 표면 처리를 계속하고 해야만 되는 입장이죠. 그게 열화의 문제죠. 그 다음에 즉 열화가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이제 탄산화가 가장 우려가 되고 라이닝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간 동그랗게 둘러서 타설하는 구간은 이렇게 타설을 했다고 해도 여기에 이만큼 잘 안 채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걸 공극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보공 지보재를 설치하는데 이 지보공 지보재는 적당한 자기 지지 보조를 할 수 있는 압력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압력이 형성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의 관건이죠. 그 다음에 굴착할 때는 마찬가지로 부속, 그 다음에 낙석, 그 다음에 분진, 소음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1, 2, 3, 4 단계로 공사를 할 때 잘 공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1-1을 하나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 2, 3, 4, 5로 구분해서 하면 좋죠.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지. 그래서 그렇잖아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터널 공사할 때는 얘가 굴착이 잘 됐는지 아래말이 잘 나왔는지 지보공 설치가 잘 되는지 또는 지보재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콘크리트가 적정한 타설 기준에 맞췄는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강도를 제대로 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근에 유치원이 학교가 아니면 아파트가 아니면 도로가 함몰되고 있는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측 관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계측 관리를 하는 항목이 여기서부터 굴착을 했으면 첫 번째 굴착 구간은 계측해야 되고요. 여기는 계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세 번째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은 계측기 설치하는 간격이 40m 이하로 계측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40m 하는 것을 사실 말이 40m지 40m 간격으로 계측기를 계속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밀하게 계측하네. 그래서 정밀 계측 부릅니다. 정밀 계측이 이거 말을 할 때마다 정밀 계측 헷갈리니까 이걸 A 계측 불렀습니다. A 계측. 터널 계측에는 A 계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B 계측이 있어요. B 계측은 뭐냐면 이 구간 넘어서면 이때부터는 일반 계측. 일반 계측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B 계측 이렇게 부릅니다. 네, B 계측. 그래서 A 계측의 계측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 B 계측의 계측기의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죠. A 계측에는 뭘 하냐면 객내 관찰합니다. 내공을 관찰해요. 그 다음에 지하 수위를 봅니다. 지하 수위. 천단부 치마 보고요. 락볼트 충격을 봅니다. 객내 관찰, 내공 변이, 지하 수위, 천단부, 락볼트 충격. 그래서 객내 지천 락볼트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가장 관리해야 되는 항목 5개를 보는 것을 A 계측이고
그 외의 것을 B계측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A, B가 있으니까 좀 섭섭해요. C계측도 있습니다. C. 이건 뭐냐면 유지관리를 할 때 계측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을 C계측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나툼 터널이에요. 그래서 구간을 한번 나눠 보시고, 자 그러면 터널에 첫 번째 페이지에 터널 공법의 분류를 했으니까요. 분류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이번에는 그림을 다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만약에 터널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게 산입니다. 산이고 좀 다시 그릴게요. 파란색으로. 터널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산이고. 자, 이렇게 산이 돼 있습니다. 산이 돼 있으면 터널을 굴착을 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굴착합니다. 터널이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렇게 굴착을 하는데, 굴착을 해가는데,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어요? 여기 터널 구간에서 어떤 구간이 제일 위험해 보이냐 이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산이 높아서 여기가, 이거 무너지면 바로 죽겠네요. 이거 위험하고. 여기는 얕아서 뭐 좀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여기 통과를 한다고 볼 때 어떤 구간을 통과할 때가 가장 공포심이 생길 것 같냐 이거지. 어디냐면 이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 1번, 요 구간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여기, 네 번째 구간 여기죠. 왜 그러냐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터널 공사를 하면 뭐가 있냐면 환기를 해야 돼요.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수직구를 합니다. 이거 수직구예요. 수직구. 뭐 재료를 집어넣기도 하고 운반하기도 하고 또는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구를 만들죠. 수직구를 그러면 수직구 이거 뭐하러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못해요. 왜냐면 설명드리면 돼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가장 위험한 구간이 왜 여기냐면 여기는 좀 지나면 잠시 후에 뭐가 되느냐면 터널이 끝나게 됩니다. 터널이 끝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구간은 본 터널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터널 바깥 외측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갱구부라고 합니다. 갱구부. 즉 갱문도 있고 본 터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도로부도 나오고 얘도 갱구부죠. 똑같이 갱구부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구간은 어디가 위험하냐면 여기가 위험하죠. 여기는 왜 위험하냐면 저토피고 구간이죠. 왜 저토피고가 되었냐면 얘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두꺼웠을 거예요. 이렇게 높이가. 근데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만큼 집안 안반 상태가 좀 연약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풍화가 많이 발생됐으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 상단에 뭐가 있냐면요. 하필이면 토피고도 낮은데 여기다가 보통 여기다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요. 집을 산꼭대기에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스님 빼고는. 스님은 집을 산꼭대기에 짓지만 일반 우리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건축물 그다음에 구조물의 하중도 있지 토피고는 낮지.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구간 두 번째 구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그다음에 첫 번째 1번, 2번, 그다음에 3번을 하나 하면 3번 구간은 이런 굴착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요걸 3번 이게 볼 수 있어요. 왜 3번이 위험하냐면 안반이 얘네들은 전형적인 안반 형태인데 여기는 안반에서 평지로 바뀌는 구간이에요. 바뀌는 구간에는 반드시 지형이 달라집니다. 왜? 요걸 뭐라 하면 파세대 구간이에요.
파쇄대 구간이죠. 즉 안반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굴착할 때 붕괴될 위험성이 당연히 높죠. 여기도 첫 번째 높고 두 번째 높고 세 번째 높은 구간이죠. 네 번째 구간은 안반의 강도가 안 나기 때문에 파쇄되는, 네 번째 구간은 여기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냐면 이렇게 된 이유는 얘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함몰 됐으니까 분명히 올라가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에 하필이면 이만큼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죠?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이 집안 자체의 하단에 주로 점성토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아니면 안반도 연암 상태로 변화됐겠죠. 그러니까 얘는 보나마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점차 이렇게 되고 있는 중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물이 쌓이죠. 우리 사람도 이제 뭡니까? 이거 연약부죠. 연약층이죠. 연약층인데 어디가 연약층이냐면 일명 급소죠. 급소는 어디냐면 공교롭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움푹 들어간 곳, 두 번째 그래도 땀이 나오는 곳. 땀이 나는 곳하고 움푹 들어간 곳은 다 급소예요. 땀이 나지 않는 구간이나 움푹 들어가지 않은 구간은 절대 급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혹시 뭐 친구랑 싸우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막 때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 움푹 들어간 곳이나 땀이 많이 나는 곳을 때리면 그 사람이 지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급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급소니까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연약층이기 때문이죠. 연약층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얘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본격적으로 굴착하는 면하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하고, 연약층이고, 파쇄대 때문이고, 얘는 상재하중이 발생되는 구간이죠. 상재하중, 그리고 저토피고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연약층이니까 연약층을 굴착할 때는 이 구간 처음부터 공사를 한다고 치면 1번부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상부에 하중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터널에 나툼이 있고 TBM 실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상부의 치마 현상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토피고도 낮고 그러니까 여기는 뭘 하냐면 실드 터널이라는 거 합니다. 실드. 어떻게 되냐면 실드가 방패예요. 이거 방패입니다. 실드 방패. 방패를 앞에 방패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방패처럼 생겼어요. 정면에서 보면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기계입니다. 기계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보통 반지로 만든 다이아몬드 아니고요. 성분이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아요. 그죠? 성분이 똑같은데 생김새는 까망색으로 되어 있어요. 검정색. 얘를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굴착을 하게 되면 얘가 터널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말입니다. 얘를 지지하는 이만큼 굴착을 할 때 얘가 돌려 한 바퀴 돌리는데 돌리면 기계로 한단 말이에요. 기계 길이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m 정도 되는데요. 10m 되는 기계로 길이가 이만큼 된 기계로 돌립니다. 이걸 돌리면 얘가 저절로 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 이미 만들어 놓은 구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간에 그 바가 얘를 밀어요. 얘를 미는 힘으로 얘가 앞으로 조금씩 가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굴착을 하면 굴착면에서 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굴착면에서 그 돌덩어리 나오겠죠? 나올 거 아니에요? 돌덩어리 나온 것을 대차로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운반을 해서 저 밖으로 배출하는 형태로 한단 말이에요. 이걸 실드라고 부르는데 실드는 이제 공사를 해놓고 끝날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실드 터널을 굴착을 하고 붕괴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터널 이제 가보시면 천정면에 이게 조각조각 붙인 조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 이거 실드 터널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방패로 해서 연약 지반에는 그래서 여기는 실드 터널로 이렇게 여기까지 공사를 하는 거죠. 이만큼은 실드 터널로 이렇게 이어 붙였어요. 이어 붙인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실드 터널로 하는 거죠. 그 다음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안반 상태, RMR 강도가 좋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툼 터널을 하면 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얘는 나툼 터널을 하면 되고, 나툼을 하면 되고, 나툼으로 하던가 아니면 뭘로 하냐면 일단 공법이니까 나툼 터널을 하고, 여기는 다시 연약 지반이니까 다시 실드로 하고, 여기는 다시 안반 강도가 좋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TBM 똑같아요. TBM인데 얘도 기계식으로 안반을 깎아가면서 굴착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걸 TBM으로 하고 맨 끝부분은 다시 갱구부가 나오는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시 실드 터널로 하든 아니면 나툼 터널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실드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터널을 생각하실 때는 전 구간을 공법 하나로 한다기보다는 연약 지반이 안반 강도가 전혀 안 나오는 구간은 도심지에는 실드로 하고 파쇄됐 구간까지, 그 다음에 안반 강도가 좀 나오면 나툼 터널로 바꾸고, 연약 지반 통과할 때는 다시 실드로 하고, 그 다음에 안반 강도가 많이 나오면 TBM으로 하고, 갱구부에서는 붕괴될 가능성, 위험성이 높으니까 다시 실드로 하고, 이렇게 구간별로 터널 공법을 바꿔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터널 공법의 분류, 이 터널은 A라는 구간 터널은 전부 나툼, B 구간은 TBM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터널에는 공사 구간에 여러 가지 공법이 혼재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 터널의 기본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니까요.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생략하시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툼 터널에 어떻게 시공을 하고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